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미국 증시에 연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중국부터 한번 바라보자면 1년 만기 이 MLF 대출이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의 이제 금리를 2.95에서 2.85로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성장성을 키우려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5천억 위안 규모의 기존 MLF 대출을 초과하는 7천억 위안의 이 신규 MLF 대출을 시중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확실히 중국이 저성장 기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중국도 인플레이션을 좀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성장이 먼저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에서 의견을 하나 냈는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9월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개시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번에 웰스파고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웰스파고가 좀 감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믿어보자. 참고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RBC에서 미국의 소비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뭐 중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갖고 현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HMM을 필두로 이 해운 업계들 이쪽에 실적이 쭉 높은 위치에서 유지되는 건 한동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피카도려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 피크를 찍은 상황에서 몇 개월 더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했다면 나쁠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중국이 부동산 경제성을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면은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든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우치 소장, 이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죠. 오미크론이 팬데믹 전환점이 될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뭐랄까요, 그 다음에 또 변이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거는 빌 게이츠랑 의견이 조금 갈리는 문제라 누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전선 관련 기업들, 이제 소재 공급하는 기업들 쭉 보시면 좋겠고요. IS 동서가 폐기물 업체를 또 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폐기물 업체들의 덩치가 하나로 하나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당장의 대장은 SK 에코플랜트가 되겠죠. 이 SK 건설이 이 플랜트 부분을 팔고 이제 폐기물 쪽에 집중을 하면서 친환경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도 차근차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향후에 IPO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폐기물 아무튼 이 관련 기업들의 몸값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미국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주목해 봐야 될 키워드가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4%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 활동을 억누르리라는 계산이 나오며 공급망 차질이 크게 한 번 더 올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미국 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중국 쪽의 문제이므로 물건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수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 때 한 번에 몰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 뭐 이전엔 요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원재료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 원재료 관련주들
이제 뭐 소재의 비중이 좀 큰 회사들 있잖아요. 원가에. 네, 이런 회사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먼저 이 원재료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높은 가격에 그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계약한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면 이 이익률이 쫙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중국 쪽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디젤차를 첫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골든크로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전기차 쪽의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중국 출생률이 하락하는 게 5년째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건국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출생률을. 그러면 올해 무조건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엔젤 사업이 뜹니다, 이거. 예, 중국 쪽에 엔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1년 그냥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좀 괜찮은 모습,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중국이 특히나 인도 쪽과 인구 대결 관련해갖고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인구한테 빠른 시간 내에 밀립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 ETF가 그 오늘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히토류 관련도 이게 만약에 흥행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돈이 들어오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쪽도 보시면 좋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공모 청약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 몰렸던 돈들이 다시금 퍼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길긴 길었죠. 일단 이런 거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돈 들어온다라고 해도 수급이 완전히 망가진 종목, 추세가 망가진 종목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추세 좋은 것 위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추세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다가 어제 좀 그 추세를 깨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박스가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되게 아쉬운데, 네,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여기 이미 빠졌는데, 빠졌던 거 없어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안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한번 보자면, 확실하게 이 경북에서 탈원전으로 한 28조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곧 대선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발언권을 높이겠다.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진행해 달라.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 대선 후보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한 지역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요. 곧 있으면 대선이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부담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작일지 누가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만약에 원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좀 스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도 원전 다시 이거 재개 좀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몇몇 군데에서 그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현 여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그쪽도 이게 마냥 무시하면서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CSHO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이 안전경영 조직 확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요게 되게 무서운 게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 하나가 죽으면 물론 안 죽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 사고가 나게 된다면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얼추 봤을 때 핵심은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단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안 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가 언제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새로운 직원들을 뽑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이제 예상이 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 회사가 차근차근 롱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나쁠 거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수급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 그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가 연이어서 매수를 해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투신과 보험이 조금 물량을 던지는 걸로 기관은 마이너스가 찍히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걸 중요 포인트로 좀 찝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씩 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게, 외국인 쪽에서 빨간불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 이걸 1번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 계속 이어질지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를 찍어주는 얘네가 언젠가 빨간불로 바꿔줄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꿔줄 거예요. 이게 언젠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체크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하겠지 요거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좀 많은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투자와 그리고 좀 기대감이 있는 외국인 쪽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중을 해보면 좋을 부분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이 두산중공업 최근에 이제 수렴했던 요 모양들을 기준으로 좀 보자면, 이제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이 지지로 보여줬던 이 하단 그 올라오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저항으로 작용을 1차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1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 이 뚫는데 조금 힘들지만 뚫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게 다음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바닥 지지받는 게 먼저니까 우선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월봉상의 저 핑크선, 10개월 선입니다. 네, 10개월 선 지지 받아주는지 요걸 1순위로 보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박스를 그렸던 이 박스권 하단 위에서 움직여줄지 요걸 두 번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요 두 번째 이 박스권 하단을 집중해서 본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되게 쉽죠? 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비중 조금 덜고 위로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털었던 만큼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보고 있다가 21선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근데 혹시나 볼린저 상단까지 뚫고 올라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대 비어있는 공간, 이런 데 있잖아요.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 이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는 것도 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여기 받쳐줄지 요거부터 보면서 쭉 두산중공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의견은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서 분석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맹신하거나 그러진 마시고,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요거 참고용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실 텐데, 재료만 본다고 완전히 끝난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 봐야 되는 그 마지노선들 이런 거 체크하면서 그 위에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물로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